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4월 12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필리핀의 군사협력 제한, 중국 견제 공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군사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10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남중국해 휘선 남초에 머무르는 중국 선박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남중국해 위협 상황 인식을 강화하면서 국방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이틀 전 양국의 국무장관도 전화통화로 같은 의견을 나눈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록신 필리핀 국무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이 1951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이 휘선 암초를 비롯한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남중국해의 중국 인민해방군 해상민병대 선박들의 집결과 관련해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핵추진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와 상륙 강습함 마킨 아일랜드호를 파견해 훈련을 벌이면서 군사적 긴장을 도모했다. AP통신은 필리핀에 상시 주둔하는 미군은 없지만 방문군 협정에 따라 순환 배치 병력에 주둔해왔다라면서 2016년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협정 파기를 공언했으나 국무부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보면 방문군 협정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 중 고성능 신형 원심 분리기 가동.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이 신형 원심 분리기 가동 소식을 전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0일 이란 국영 방송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 기술의 날인 이날 나탄즈 지하 핵 시설에서 IR-6형 원심 분리기 164기, IR-5형 원심 분리기 30기를 연결한 캐스케이드를 가동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JCPOA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IR-1형 원심 분리기만 사용할 수 있고 그보다 성능이 좋은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실제 농축하지 않는 시험용으로만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복귀되자 지난 1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20%의 우라늄 농축 작업을 개시했다. 지난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첫 회담에는 핵합의 당사국인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측이 참석했다. 2017년 핵 합의를 탈퇴한 이후 대이란 제재를 재개한 미국은 이란 측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란의 JCPOA 복귀를 추진하면서도 이란이 JCPOA 합의사항을 먼저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차 회담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증세복지 실현되면 2년간 최대 100만 명 실업자 돼.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2년간 최대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전미 제조업자협회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협회는 법인 세율 21%에서 28%로 상향, 최고 한계 세율 인상,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폐지 등의 증세 방안을 언급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증가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 후 1170억 달러 국내 총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2026년에는 1900억 달러, 2031년에는 119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을 예상했다. 이와 함께 연평균 고용 감소는 10년간 해마다 60만 개의 일자리 감소와 맞먹으며 건설 장비에 대한 투자와 같은 일반 자본은 2023년 800억 달러, 2026년과 2031년에는 각각 830억 달러, 66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실질 임금은 0.6% 감소하고 총 임금은 10년 뒤 0.3%, 총 보상액은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달 31일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뿐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전통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연방정부의 대규모 권력 장악이라면서 증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빠른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임금 인상을 둔화시킨다라고 힐난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유권자 명단에서 사망자 2만 명 삭제. 대선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에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사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는 이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했다. 비영리단체 공익법률재단은 대선 이후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 국무장관인 캐시 부쿠바를 상대로 선거인 명부에서 부적격자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펜실베이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2만 1000명의 사망자가 선거인 명부에 그대로 올라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사망자 중 9212명은 죽은 지 5년이 넘었고 2000여 명은 10년 이상 경과됐다고 전했다. 사망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될 경우 해당 유권자 주소지로 우편 투표용지가 배송될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략화된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이를 철저히 걸러낼 방도가 없어 부정투표, 대리투표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우편투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법적 분쟁 대신 합의를 택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사회보장 사망 책임을 대조해 사망이 확인된 유권자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했다. 합의문에서는 주정부가 SSDI와 대조로 확인된 사망자 명단을 각 카운티 선거 당국에 송부한다라며 그 목적으로 사망자를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해라고 명시했다. 공익법률재단의 크리스천 애덤스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그동안 사망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에서 제거되지 않아 유권자 사기에 심각한 빌미를 제공했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주의해야 공화당 승리. 9일 플로리다 소재의 트럼프 사유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공화당의 정치기금 모금 행사가 2일간 열렸다. 행사에는 폼페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2022년 총선과 2024년 대선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유력한 공화당 정치인들이 모였다. 행사 참가자의 규모는 수백에 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공개 연설에서 그가 공화당 내 차지하는 위원 자격을 강화했으며 공화당이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지난 4년간 이룩된 놀라운 성과와 움직임을 계승하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공화당을 진정으로 모든 미국인 위해 싸우는 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비공개 연설은 이번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다. AP통신은 트럼프가 공화당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역할에 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는 공화당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했던 연초 트럼프 사무실은 공화당에 대해 트럼프의 이름과 이미지를 모든 모금, 토론, 연설에 사용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사무실은 공격적인 정치자금 축적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트럼프가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리즈 체니 상원의원과 규칙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알려졌지만 두 의원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4월 10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